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 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개최가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빠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주말 새부터 계속해서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냐 안 하냐,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냐 안 하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누가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계속해서 이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좀 빨아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그런 성격도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요일에 국무회의 안건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무회의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이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전국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원포인트 국무회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미래 세대 공정과 이제 상식을 좀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 인물인데 지금 현재 2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8개월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광복절 특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횡령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광복절에 특사의 그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인식하고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오늘 이제 심의를 하겠다 결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거센데 두 분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 사면 여부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매를 너무 세게 많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배우자가 징역 4년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딸은 의사면허가 취소됐어요.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 본인의 친동생도 실형 3년을 살았습니다. 또 본인도 현재 2년을 선고받고 살고 있고요. 과연 이 조국 전 대표가 과거에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이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죄가 있긴 있지만, 잘못은 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이번 사면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분도 잘못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과거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된 이 조의금을 정의기억연대가 가져갔다는 것. 근데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의연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1억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1억을 횡령을 했다라는 이제 잘못이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인권 운동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어떤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로 이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의 곳간을 채우려고 했다고 하면 뭐 1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후원금도 모으고 했는데 어쨌든 1억 원을 횡령을 했을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해명처럼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법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물론 이 광복절에 이 특별 사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아마 잠시 뒤면은 저희가 최종 명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로 생각하고 국민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조국 전 대표의 그 사면도 하시더라도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도 아니고 정말 광복절에 특사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횡령 1억 원이 이렇게 이제 많이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시는 혹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1억이 밝혀졌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횡령 사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수사에서 겨우 밝혀진 것이 1억 넘는 돈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제 앞서서 나선 이제 뭐 시민운동가라고 이제 추미애 의원은 치켜 세우면서 이번엔 사면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시민운동가 분들께서 통탄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을 정말로 시민운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횡령한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목소리를 잘 들어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20년을 넘게 이제 이 정권이 유지될 거다 했는데 그 부분을 무너뜨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에도 형이 끝나지 않았는데 특별 사면이 논의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그 대표 그러니까 조국 전 그 조국당에서 도와줬던 것에 대한 청구서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평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의혹을 많이 삼고 있는데 부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초기잖아요. 정부 초기잖아요. 더욱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 전 대표의 이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도 또 만만찮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사람이 사면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중도층이 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수치가 안 좋아진 지표가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어차피 빨리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형기를 지금 절반도 못 마쳤는데 사면하면 되겠어요? 라고 비난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형기의 절반을 마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했습니다.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 사면하면 안 됩니다라고 비난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겸손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어땠습니까? 본인이 공무상 비밀 취득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복권을 시켜가지고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그런 전 세계 유례없는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 사면만큼은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황지사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특별 사면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형기를 절반 마치거나 또 혹은 지방선거 앞두면 오히려 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특별 사면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반론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대변인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윤석열 그 정부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조국 전 대표의 이제 사면을 지금 이제 광복절에 함으로써 이게 정말 정부의 지지도 얼마나 사실 높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
낮춰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몰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 깊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도 심사 대상에 대거 포함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과 관련해서 무마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유죄 처벌 받은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부당한 검찰의 좀 표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분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수사가 있지 않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사법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과도한 표적 수사가 있었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특별 사면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 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계속 다 이제 윤미향 전 의원도 말하는 게 계속 이제 표적 수사다, 검찰이 이제 기획 수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다가는 정말 다 이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나오겠다고 앞다퉈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마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얘기를 하는 게 빛의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민생이 바로 섰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모두 빛을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냐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도 나올 만큼 지금 모든 이제 범죄자들이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 사면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고유 권한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인사에게 모든 범죄자에게 써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사 대상에 야권 인사들도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에 등장했던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전 의원 등인데 이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심의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아마 그분들을 사면할까요? 그냥 포함을 시키고 아마 이제 그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한간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에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기 위해서 뭐 이분들을 들러리 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역시 이제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특별 사면은 한정적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이분들은 아마도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포함 안 되고 조 전 대표랑 윤미향 전 의원도 그분들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들어갈 거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사들은 포함이 됐지만 뭐 여론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아마 조국 전 대표는 포함시킬 것 같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걸 넘어서서 광복절을 정말 순국 선열들이 정말 울고 가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좀 선택적인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민경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그 야권 인사 특별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특별 사면이 있으면 야당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사무총장이 당내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이렇게 명단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이제 사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송호석 원내대표께서 눈썹까지 그리면서 또 화기애애하게 부탁을 하셔놓고 이걸 또 언론에 또 오픈이 되니까 돌변하셔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처리할 테니까 조국 전 대표도 사면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 사실 형식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특별 사면을 양당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얼마든지 저는 대통령실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앞서서 논의했던 분들은 뭐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어떤 금전적이고 쉽게 말해서 자기 곳간 채우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뇌물수수, 금품수수, 사실 뇌물과 금품의 차이가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역 7년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야당과 여당이 어떤 정치인들의 특별 사면을 두고 서로 협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어떤 분들을 사면하는가, 그 사면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가, 이걸 보고 국민들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뭐 모든 특별 사면이 다 얼마나 뭐 정정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긴 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당의 인사들도 특별 사면을 하신다고 하면 또 야당의 인사도 당연히 균형감 있게 특별 사면을 하실 거니까 이 명단이 통과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좀 대거 사면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 대통령 최종 결정만을 앞둔 가운데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대표의 직접 지방선거 출마 부분은 아직 당내에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사면복권이 잘 된다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는 진보개혁진영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좀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것이든 열어놓고 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전 대표가 사면되고 복권까지 된다면 이제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 보궐선거에 나오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행보할 것인지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걸 그러니까 불구하고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드린 것은 아마도 이제 민주당 선거를 조국 혁신당에서 대대적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후보를 내지 않았고 1번을 찍으면 조국을 일찍 볼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형기를 뭐 마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이제 사면 복권으로 해서 뭐 서울시장에 나온다, 부산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다, 아니면 이제 보궐선거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선거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다시 이제 조국 혁신당을 이끌면서 이제 같이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각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거의 합당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를 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이런 사면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시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지형상 부산 선거, 뭐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고 인천 계양을 이제 보궐선거 나가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는데 갑자기 조국이라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야당 아니면 뭐 국민들보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소란스럽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요.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까지 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행정가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단체장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성장하신 분이지만 과거에는 중앙 정치에서 뭐 3선 혹은 4선 정도 하다가 이 퇴로가 마땅치 않을 때 중앙 정치에서 쉽게 말해서 비전이 좀 없으면 고향으로 가셔서 단체장, 광역 단체장을 하시면서 정치 어떤 수순을 마무리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정치 또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어떤 행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저는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가서 당선되기 쉬운 곳에 당연히 저희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기가 절반도 안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 나름대로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으로서 조금 어려운 험지에 본인이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굳이 또 국회의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간판은 또 조국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바로 대통령 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막 하잖아요. 네. 뜻대로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뜻대로 되는 거 없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대로 그냥 지켜보면 된다. 오히려 원칙에 따라서 조국 대표는 사면 돼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사면 복권의 여부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사면 복권돼서 본인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전체 아우르는 부분 그림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마음의 빚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친문의 중심으로서 민주당과 같이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과 저희 민주당은 우호 정당입니다. 우호 정당이라는 것은 사이가 좋고 지향점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같은 정당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 혹은 조국 혁신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 펼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험지라고 느끼는 TK라든가 PK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또 저희가 시너지를 내서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를 내서 또 저희가 의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가다가 야 우리 합쳐버리자 이런 거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내 전략상으로도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저희 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선의의 경쟁은 꼭 조국 혁신당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하고도 언제든지 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국 혁신당과 어떤 선거를 두고 갈등으로 갈 일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갈등으로 가지 않는 우호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우호 정당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이제 특별 사면으로 나와서 이제 복권까지 돼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제 발판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당선이 될 만한 그런 곳에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게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럼 완벽하게 이제 조국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야합이다. 당만 다르지 같은 당 아니냐, 한 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후보를 낸다라고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면 이게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복잡한 이제 그런 부분 갈등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우호 정당이 나중에는 좀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신중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 친문에 저희가 중심이 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베이스 역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함께 또 따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그러면 민주당 안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신 정청래 의원 있잖아요. 친문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친문이라든가 이런 분화들이 되신 분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섞여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는요. 아무래도 큰 정당에서 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서 친문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다 모인다. 저는 그런 큰 어떤 정치 격변은 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 선거를 앞두고 선의의 경쟁은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송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아주 그냥 안 좋게 갈등으로 가면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하게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시가 됐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법무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속보 내용으로는 지금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발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속보로 전해진 내용으로는 또 조국의 잔영 집행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복권도 되고 정경심도 역시 복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관련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역시 올라왔던 사람들이 모두 복권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용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하여 어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 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치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사 회장, 취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퇴정하시고 나면 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2,188명인데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보수 진영 홍문종, 정창민 전 의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결정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예.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검찰 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네. 지금 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앞서서 대담을 하다가 이제 연결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조국 전 대표나 정영심 전 교수 등등이 모두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는 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거론되어 오셨던 여러 가지 어떤 여당과 야당의 인사들이 다 사면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고난 대행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당한 어떤 검찰 수사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노조라든지 노동자들도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슴에 있었던 상처에 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어떤 이런 특별 사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국민 주권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허탈하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신 게 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도대체 서민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건지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은 이런 어거지스러운 이런 통합을 원치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조국당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 상당히 감사하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정말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빨리 사면 복권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경제인 사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대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전 삼성전자 임원들의 사면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볼까요? 어떻게 민주당을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 많은 어떤 재벌 총수라든지 어떤 경제인들이 정말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왔는데 정말 본인들의 어떤 각오대로 어떤 민생에 도움이 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인들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사면 받기 전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져놓고서 또 나오고 나면 또 모른 척하는 그런 일도 사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경쟁이 더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총수가 아무래도 기업의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는 어떤 경제인이 되어서 어쨌든 국가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경제인이 한 16명 정도 사면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로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내 편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 봐 상당히 조금 아쉽고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왕좌왕합니다.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더니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정부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갭 투자를 막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정말 손만 대면 지금 망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인들을 몇 명을 이제 사면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서민 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의아해하실 거다. 네, 이런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관련돼서 또 여러 분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됐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이 됐고 최강욱 전 의원 역시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전 대표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건 관련자입니다. 일종의 뭐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같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한 사건에서 공범들이 있으면 같이 사면되는 것이 일반하기 때문에 뭐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은 뭐 그리 특별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해직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이 특혜로 이제 직권 남용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또 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조국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예상했던 분들이 사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도 사면이 됐어요. 홍문정 의원 등등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보냈던 메시지가 또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 아무리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사면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양쪽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에 왜 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분이 도대체 이제 광복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윤미향 전 의원의 이 특별 사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아마 이게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그 지지가 아마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번복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말 이번에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 반응, 여론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 국민의힘 역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특별 사면도 아니고 사실 지난주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사실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핵심 키워드인데 조국 전 대표를 과연 이번 8.15 광복절 특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뭐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그 여러 가지 예상 중에 하나가 8.15 광복절 특사였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저번 주부터 해서 가시화됐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 이제 사실상 좀 흘러간 이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예상과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는 것이지 이미 이 특별 사면은 오늘로서 흘러간 이슈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오늘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곧.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도 대통령실과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들일 성적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정말 타당하다,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제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다 방안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네,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든지, 두 번째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든지, 세 번째 아니면 본인의 부재 동안에 어쨌든 활약이 좀 뜸했던 조국혁신당을 대표로 복귀해서 추스르든지 이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본인의 세를 불리는 데는 또 합리적으로 좀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치와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관련된 오늘 특별사면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빗줄을 꼽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핵심 인물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법원이 재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본질적으로 조국과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합니까?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입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입니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뒤따라야 되고 예외적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며 이 정권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는 재범의 동기만 부여할 뿐입니다.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에서 이재명의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치욕은 오래도록 이재명 정부의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면은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브리핑을 연결하느라 강성필 부대변인의 답변을 도중에 끊었는데 이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험지, 그러니까 진보 진영으로서는 험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앞으로 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거듭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민주당과의 관계를 또 계속해서 좋게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드렸던 말씀에 조금 두 가지만 반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쉽게 말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감싸시면서 지금의 특별 사면을 가지고 모렴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 사람 내 편 챙기기였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누가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대기업 총수들이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부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탄핵의 강부터 건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아마 중앙정치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험지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 아마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좀 바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에 들어가야지 좀 힘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궐선거에 저도 출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렵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만약에 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야합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는 내 편과 정말 내 사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이 지점, 특히 이제 공정과 상식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있게 한 것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던 그 일 때문이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지금 다시 이 정치판에 끌어들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사면에는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서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는 점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관련돼서 직접 사면 복권을 요청을 했지만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 사장이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의 혐의로 횡령, 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실장, 그다음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참희,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복권의 대상에 이름이 올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앞서서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만 것이 이 정치 지형을 얼마나 흔들 것이냐,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좀 크게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국 전 대표가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저희 여권에, 범여권에 이 대통령 어떤 잠룡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잠룡으로서 다음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여권의 후보들에게는 사실 악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민주 진영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하나도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나중에 어떤 대권 후보들이 경선을 하고 또 이 후보들이 또 조국 전 대표와 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많은 후보들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조국을 좋아해서 또 민주당에 투표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좋아해서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산에 기대는 것보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현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게 봤을 때는 우리 여권의 범여권에 잠룡들이 많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범여권의 표가 분산되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겠네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정치권에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을 만들어준 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한 만큼 아마 빚을 확실하게 이제 지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담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이게 빚을 지은 사람은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무리하다 이런 시점에서도 이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하는 행보가 정말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정치란 것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게 맞을 테니까요. 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뭐 한 두세 번의 그 보궐선거 단체장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남에서 연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혹은 험지에서는 충분히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만큼은 진검승부를 해야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사실 좋은 겁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에서도 사실 국민의당과 저희 민주당이 사실 지역 기반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이 못하면 또 국민의당에게 손을 들어주고 또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선의의 경쟁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은 국민들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정치도 어떻게 보면 경쟁시대 아니겠습니까? 잘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또 퇴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경쟁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경쟁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양 군수가 이제 모두들의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대신에 이제 조국혁신당을 택한 것처럼 네, 당연히 선택권이 많으면 그것은 이제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물이 꼭 그런 인물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죄책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사면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경쟁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께는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고요. 유형 변호는 일반 형사범이 1,922명, 국방부 소관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 배려 수용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과 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가 4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경제인도 있었고 소상공인도 있었고 노조원 등등도 있었는데 노조원에 대한 특별 사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가 이게 문제인 건데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사장 나와야 되고 또 노동자들도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고 또 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또 파업을 하다 보면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파업이 없었겠고 또 어떤 그 하청과 원청의 어떤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노동자가 억울하게 또 사법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변호사 선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억울한 노동자와 조금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특별 사면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전의 특별 사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노선이 정말로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든 게요. 노조원들의 이제 특별 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불법적인 그런 노동 운동을 해서 아마 이제 범죄자가 되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하고 또 노동부 장관도 사실 민노총 출신의 이제 노동부 장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정말로 확실하다. 그런데도 이제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업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이제 야권 인사들 그러니까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포함이 됐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 사면을 했을 때는 이제 명분,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뭐 여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이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인들은, 대기업 총수들은 잘못했지만 나와서 일자리라도 창출하고 또 어떤 국가의 어떤 핵심 산업에 대해서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좀 과도한 매를 맞았다라는 또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근데 과연 이 심학봉이라든가 정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연 억울한 게 있는가? 또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생명이 끝난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총평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별 사면에 대한 총평을 각각 두 분께 듣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할 텐데요. 민주당부터 잠깐 듣을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 다음에는 항상 이 명함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특별 사면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하고 아쉬운 만큼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의 고유 권한 너무나 마음대로 쓰셨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